10년째 매일 아침 이 운동화를 닦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신발을 먼지 하나 없이 새 것처럼. 혹시 오늘 그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현관 신발장 맨 위칸 낡은 흰 운동화 한 켤레. 세월에 누렇게 바랜 천 닳아버린 밑창. 하지만 매일 제 손을 거쳐 반짝입니다. 아들 민수 28살. 그날도 이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 문 닫는 소리.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던 민수. 매일 면접장을 다니던 아들. 오늘도 떨어졌어요 라는 말에 괜찮아. 다음엔 될 거야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는 정장 대신 운동화를 골랐습니다. 이게 편해요. 많이 걸어야 하니까. 웃으며 신발끈을 묶던 손가락.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3개월 뒤 운동화만 돌아왔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발견됐다는 그 신발. 신발끈은 풀려 있었습니다. 한쪽 뒤꿈치는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걸었을까? 어디를 그렇게 헤맸을까? 실종 처리하겠습니다. 더는 찾을 단서가 없습니다. 경찰의 말.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 신발을 아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신던 신발. 절대 버리지 않을 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운동화를 꺼내 닦는 일. 먼지를 털어내고 천으로 문지르고 신발끈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마치 의식처럼.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1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웃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신발을 닦는 순간만큼은 아들이 아직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 민수의 방.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 연필, 벽에 붙은 그림, 옷장 속 옷들. 10년 전 그날의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가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의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착각일 뿐이지만 아내는 5년 전 떠났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채. 민수야, 엄마 잘못이야. 제발 돌아와. 마지막까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민수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다던 아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지. 결국 아들은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대학 4년. 민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전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실종되기 일주일 전 아들이 했던 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28살이나 먹고 무슨 소리냐. 이제 와서 그림을 그리겠다니. 정신 차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의 꿈과 현실 사이에서 부모로서 옳은 선택이란 뭘까요? 3년째 되던 해. 우연히 한 전시회에 갔습니다.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그림을 봤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그린 그림. 정확히 민수의 신발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가 이름을 봤습니다. M.S. 민수의 이니셜. 갤러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가를 아십니까? 그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년 전 익명으로 기증된 작품입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림 속 운동화. 혼자 놓여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신발만은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부터 전국의 갤러리를 찾아다녔습니다. S라는 이니셜을 찾아서. 하지만 더는 없었습니다. 그 한 점의 그림뿐. 7년째 되던 봄날, 현관문 앞에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열어봤습니다. 작은 캔버스 한 점. 그림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그린 그림.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골목길, 가로등까지.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 아빠, 저 괜찮아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민수의 방에. 매일 아침 운동화를 닦고 나서 그 그림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8년째, 9년째. 더는 그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운동화를 닦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아들을 위한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제 안정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날개를 꺾은 건 아니었을까? 민수야, 미안하다. 내 꿈을 믿어주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못해서. 이제는 알아. 안정적인 삶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10년째 되는 오늘. 여전히 운동화를 닦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때 이 신발을 신고 자기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며 웃을 거라 믿으며. 현관 신발장 맨 위칸. 반짝이는 흰 운동화. 그 옆에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더 놨습니다. 민수가 돌아오면 신을 새 신발. 이제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있도록. 기다림은 때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다림이라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민수야, 아빠는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내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오늘도 해가 뜹니다. 오늘도 운동화를 닦습니다. 이 작은 의식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놓아주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미안하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오늘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